현장 진행 사항 확인하고 사무실 복귀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을 지으려면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죠. 근데 나라의 허가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짓기 위한 방법이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착공 신청을 해야 되고, 착공 신청이 수락이 되면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라고 하죠. 사용전 검사라는 걸 받고 나서 이 집이 도면대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완공이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인허가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나라에다가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축사, 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도면대로 집을 지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도장을 찍어서 관청에다가 접수를 시켜야지만 공무원들은 이 집을 지어도 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건축사 사무실하고 시공회사는 엄연히 틀린 거예요. 근데 시공회사만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시공회사에서 모든 걸 다 하겠지 라는 게 이제 잘못된 생각인 거죠. 원래는 시공회사는 설계도 안 해요. 건축사가 건축사 사무실을 차리고 수주를 받아서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걸로 허가를 받으면 그 도면을 가지고 시공회사는 시공을 하는 거예요. 시공회사가 굳이 설계 도면을 그릴 필요는 없는 거죠. 건축사가 도면을 그려서 주면 그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 게 시공사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택의 경우는 주택 시공회사에서 건축주한테 설계를 해줘요. 그런데 그 시공회사에서 건축주하고 상담을 하고 회의를 거쳐서 만든 그 도면은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시공회사는 건축사라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시공회사는 건축사라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만약에 시공회사에 건축사가 있어도 시공회사에서 그린 도면은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 건축사 자격증만 가지고 자기 도장 찍는다고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건축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된 건축사 사무실을 차린 후에 그 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그 건축사가 만든 도면을 나라에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회사의 이름을 가지고는 암만 거기 건축사가 있더라도 그 시공회사 이름으로 인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택 시공회사에서는 인허가를 할 수 없다. 인허가는 건축사가 진행한다. 시공회사는 건축사가 그려준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 것 뿐이지만, 주택회사에서는 건축주랑 디자인 설계라는 걸 하죠. 설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획 설계와 실지 설계라고 하는데, 기획 설계는 말 그대로 기획 설계는 말 그대로 그냥 디자인 설계예요.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가 아니라 그냥 뭐 건축주가 이렇게 뭐 노트에다가
어떤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평면을 이렇게 그리건, 시공회사 직원이 그림을 그리건, 그거는 다 기획 설계라는 거예요. 디자인 설계 말 그대로. 그 디자인 설계는 인허가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거 말고 실시 설계라고 있는데, 그 실시 설계가 말 그대로 실제 집을 짓기 위한 설계예요. 이 실시 설계 도면은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야지만 인정을 받는 게 실시 설계 도면인 거죠.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만든 도면은 기획 설계, 디자인 설계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공회사에선 일단 건축주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만든 귀한 도면인데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걸 도면을 정리를 해서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건축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무리가 없이 지어질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고, 그거를 관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도면을 다시 작업을 해서 인허가를 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건축사를 찾아가는 거죠. 시공회사에서는 인허가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공회사에서 만든 도면이고 그 도면을 그냥 건축사가 검토를 해서 인허가를 넣어주면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건축회사는. 그렇다고 건축사 사무실이 뭐 그냥 남의 그려준 도면을 그냥 검토만 하고 도장만 찍어가지고 인허가만 내주면 되는 쉬운 일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건축사는 주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건물들을 설계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주택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일부분에 불과해요. 이 건축사들은 뭐 50층, 60층짜리 빌딩도 짓고 상가도 짓고 더 큰 규모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주택 설계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려가지고 갖다 준 거 요런 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정말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그거를 그 일부분에 불과한 걸 시공회사에서 어떻게든 건축주하고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이제 도면화 작업을 한 그거를 그냥 인허가 내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는 다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지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의 경우는 시공회사에서 도면을 이렇게 그려서 갖고 오니까 자기들이 일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쉽게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 건축사들은 주택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죠. 이 주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돈도 안 되고, 왜냐? 다른 빌딩이나 상가 건축, 오피스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주도가 돼서 도면을 그려요. 근데 주택은 건축사가 주도가 돼서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면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건축주의 의도를 최대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집을 설계한다는 게 그렇게 순탄하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주택 시공회사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건축사 입장에서는 뭐 편한 일이죠. 편한 건데, 그 건축사가 그 도면 설계를 안 했다고 해서 인허가 비용을 저렴하게 깎아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건축사들은 워낙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인허가를 받고 도면을 만드는 일이 벅차고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도면 몇 장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져가면 그 도면 검토하는 건 채 10분도 안 걸려요. 그 도면 검토해서 다시 그 도면을, 우리가 가져간 도면, 시공회사에서 가져간 도면은 말 그대로 그림이니까 우리가 갖다 준 그 그림을 실제 도면화 작업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구조 검토를 하고 서류 양식을 맞추고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인허가를 받아주는 일들이 더 일이 많은 거지, 건축주하고 상담을 해서 그 도면 디자인을 만든 건 전체 인허가 공정 중에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받을 때 건축사가 비용을 저렴하게 받지는 않아요. 도움은 받았을지언정, 뭐 자기들의 일이 조금 줄었을지언정 그거 가지고 뭐 자기들이 일이 확실하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깎아지는 일은
없다는 거. 그걸 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결론을 말하면 시공회사에서는 인허가 받을 수 없다. 인허가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받아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허가가 건축 인허가만 있는 게 아니라 토목 인허가가 또 있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만 인허가를 받을 게 아니라 그 집을 지을 땅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축주들이 대부분 이제 모르고 있는 사실이, 시공회사를 가면은 시공회사에서 인허가까지 다 해주겠지 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시공회사에서는 인허가를 못 해주는구나. 그러면 건축사 사무실을 가면 건축사 사무실에서 인허가를 다 해주겠지.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뭐냐? 건축사 사무실은 건물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지 땅에 대한 인허가를 또 못 받아줘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들은 다 그 땅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이 위치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땅은 요렇게밖에 개발을 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축대를 쌓고 무슨 토목 작업을 하려면 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돼 라는 게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 뭐 논이나 밭이나 산이나 뭐 과수원이나 이런 일반 식물 나대지 같은 땅들을 사서 그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허가를 2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건축 인허가, 또 하나는 토목 인허가. 건축 인허가를 건축사가 담당을 한다면, 토목 인허가는 토목 측량 사무실에서 인허가를 받아요. 그 토목 측량 사무실에 사업자를 갖기 위해선 토목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회사를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 인허가, 토목 인허가 2개를 따로 받는데, 비용도 건축 인허가 비용, 토목 인허가 비용 2개가 들어간다는 말인 거예요. 토목 인허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일반 평탄한 땅에 집을 지으면 좋겠지만, 평탄한 땅이 아니라 막 석축을 쌓아야 되고 뭐 수로를 만들어야 되고 다리를 놔야 되고, 그 땅 안에서 뭐 성토를 해야 된다거나 절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행위들, 토목 공사를 하는 행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은 아까 말했지만 대지가 아닌 전이나 갑이나 임야나 과수원, 그 땅은 내가 집을 짓기 전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땅마다 이 전, 밭, 임야, 뭐 산, 이런 자기만의 지목이 있는데, 그 지목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로 바꿔줘야 돼요. 이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는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질 변경을 하는 것도 자기의,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토목 인허가에 들어가요. 이 이름 바꾸는 것만 해도 걔네들이 비용을 뭐 몇백을 받아요. 이름 바꿔주는 것만 가지고. 주택을 짓기 위해서 시공회사랑 계약을 하고, 시공회사에서 거기 담당 설계자랑 설계를 해가지고 그 도면을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가는데, 건축사 사무실에서는 그 도면을 다시 자기들의 틀에 맞게 그려주는 작업이랑 서류 행정적인 절차를 공무원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다음 도면에다가 자기들의 날인을 찍는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거 말고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의 이름을 바꾸는 형질 변경을 한다거나 뭐 축대를 쌓고 성토를 하고 절토를 하는 그런 일괄의 도면 작업을 해줘서 그걸 인허가 받는 토목 측량 사무실에서 받는 인허가가 2개가 필요하다. 인허가는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인허가 비용은 그러면 건축 인허가, 토목 인허가 비용 2개만 들면 되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감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리가 뭐하냐? 도면이 이제 만들어지고 인허가 받으면 시공을 할 텐데, 그 시공이 도면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시공에서는 그런 감시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도면대로 현장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제도. 그게 감리 제도인데, 우리는 인허가를 받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감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감리자는 건축사가 되는 거고요. 이 도면을 그린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건축사가 그 도면대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하고 감독을 하는 게 감리 제도인데, 인허가를 받을 때 그 감리자도 무조건 선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감리를 공짜로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감리자도 일정 지역에서 정해놓은 금액에 대한 비용을 받고 감리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총 3가지 비용이 들어간다. 건축 인허가, 토목 인허가, 그다음 감리자, 감리 비용. 이 외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세금 같은 것도 내야 돼요. 수수료, 아니면 뭐 채권 같은 거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도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요 3가지 사항이 있다. 다 왔네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